뭐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나는 특성화고에 다니던 고3이고 지난 9월 1일자로 한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는 중이다. 학창시절부터 유독 내가 싫어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녀석과 같은 회사에 오게 되었다. 그 녀석은 입만 열면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데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뻔뻔한 놈이라 조금만 겪어본 애들은 다들 그놈 말을 믿고 걸렀다. 나는 성격상 틀린 정보를 병적으로 싫어했고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친구와는 상극 끝 자체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몇 번 크게 부딪혔다. 하지만 여긴 회사다. 여기서까지 똑같이 굴다가는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도 본래 성질을 죽이고 최대한 이해해 주려 했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근차근 설명해줬고 웬만한 건 그냥 참고 넘겼다. 오죽하면 내 친구가 나를 보고 부처 멘탈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 정도였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일이 제대로 터졌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나 그 친구의 되지도 않는 뇌피셜이 굴린 스노우볼이 그 원인이었다. 회사에 학교 선생님들까지 찾아오시고 상무님과 면담하고 교육청에서 전화까지 걸려왔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화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어서 1층 자재창고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혼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퍼부었다. 아, 그 새끼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아, 개 같은 새끼가. 그게 내 실수였다. 원래 1층 창고에는 사람이 잘 오지 않는데 욕을 뱉어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놈이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 깜짝이야 하고 소리쳤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녀석은 계속 나를 쳐다보기만 했고 나는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내가 한 욕 분명히 전부 다 들었겠지. 그냥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싶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서 창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아, 뭐지? 상처받아서 정신 나갔나? 나는 일단 따라 나섰다.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녀석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그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를 무시하며 복도를 걸어갔다. 그쯤 되니 나도 기분이 다시 족같아졌다. 자기 잘못으로 터진 일인데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왜 내가 무시까지 당해가며 사과를 해야 하나 싶었다. 나빴던 기분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녀석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이 새끼야. 그리고 그 순간 녀석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나를 무시하던 녀석이 갑자기 멈추니까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이 들었다. 앞으로 최소 4년은 매일 얼굴 봐야 할 동료인데 입사 2주 만에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그 녀석과 다시 풀어보려고 가만히 서서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녀석도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돌리는 속도 그대로 몸은 가만히 둔 채 모가지만 천천히 돌아갔다. 온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다. 몸뚱이는 정면을 향해 가만히 있는데 그 모가지만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목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복도에 끔찍하게 울려 퍼지는데 나는 그걸 그냥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돌아간 고개에 박힌 그 새끼의 표정은 입을 꾹 다문 무표정이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던 그 속도 그대로 계속해서 돌았다. 피부는 걸레를 짜듯이 전부 뒤틀려가다가 한 바퀴 반쯤 돌았을 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갗이 터져나갔다. 그 녀석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러다 결국 그 녀석의 머리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 무표정이었던 그 녀석의 대가리는 이를 전부 다 드러낼 정도로 활짝 웃고 있었다. 어릴 때 귀신을 보고 무당집에 간 적은 있지만 그때는 그냥 검은 그림자 형태여서 이 정도로 무섭지는 않았다. 근데 내 눈앞에 떨어진 이 새끼의 대가리는 너무나 지독하게 생생했다. 터진 토마토처럼 너덜너덜해진 목덜미와 활짝 웃고 있는 그 표정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꿈속에 나타났다. 그 당시에는 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비명을 질렀고 척추 마디마디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정적을 깬 건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내 목청이 그렇게 큰 줄은 처음 알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가 그리 크지 않아서 2층 사무실까지 전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누군가 내 몸을 마구 흔들었고 그제야 정신 차리라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는 상무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회사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내 발밑에 있던 그 모가지는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다. 상무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지금 생각하면 매사에 짜증이던 그 상무님이 그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그 자리에서 기침을 하자 손에 피가 묻어나왔고 나는 과장님 차에 실려 바로 병원으로 갔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봤던 그 친구는 그 시간 내내 자기 부서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 바빠서 1층 창고로 내려온 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이다. 병원에서 간단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의사는 내게 평소에 약 같은 것을 하냐고 물었다. 내가 안 한다고 해도 자꾸 솔직하게 말해보라며 부추겨서 기분이 언짢았다. 상무님이 산재 처리해줄 테니 일주일만 치료받고 오라고 했었는데 내가 병원을 다닌 뒤 5일 뒤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통 아침 일찍 상무님이 출근해서 회사 문을 여시는데 그날도 문을 열고 2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시는데 복도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계단 난간에서 떨어져 머리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박혀 박살난 채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들으니 CCTV를 돌려봤을 때 상무님이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동시에 그 친구가 조용히 계단을 올라오더니 난간 아래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그대로 몸을 던졌다고 했다. 평소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상무님 탓이라 생각한 그 친구의 부모님이 회사까지 찾아와 울면서 상무님의 멱살을 잡았고 내가 복귀한 뒤에는 늘 강한 모습만 보이던 상무님도 어지간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다고 했다. 그전까지 활기 넘치던 회사는 그날 이후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오늘 대체 근무를 마치고 폰을 만지작거리다 방금 과장님께 전화가 왔다.
혹시 오늘 오전에 1층으로 내려온 적이 있냐고 물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2층이고 점심 먹기 전까지는 1층에 내려갈 일이 전혀 없는 부서였다. 나는 과장님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 과장님이 그날 야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문득 회사 1층에 있는 포장실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내가 불 꺼진 포장실에 가만히 서서 과장님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고 어느새 사라졌다는데 저번에 겪은 일도 있고 해서 섣불리 말했다가 내 기분을 망칠까봐 고민하다 오늘 전화해봤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무섭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버린 그 친구처럼 될까봐.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아, 그리고 방금 기억났다. 그날 모가지가 떨어진 그 친구의 그 몸뚱이 뒤로 복도에서 걸어오던 그 발걸음 소리. 나는 그때 그 소리의 주인을 봤었다. 그건 대표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아니었다. 그 복도에서는 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몸은 뒤로 향하는데 고개만 이쪽을 응시하며 뒷걸음질로 내게 다가오던 내가 있었다. 그때 내가 소리를 질렀던 건 그 친구의 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지른 게 아니었다. 분명 나는 그때 내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